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뉴욕 증시 상황 오늘도 체크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상승하다가 좀 막판에 밀려가는 분위기였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조금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 자신은 꼭 트럼프 대통령 말에 뭐가 잘못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대해서 이제 거의 합의가 다 됐다라거나 아니면 연준도 지금 연준에 대해 약간 비판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이 미국 경제가 좋기만 하고 앞으로 뭐 좋을 일만 났다. 그렇게 얘기하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거죠. 최종 사인이 아직 안 난 거니까요. 합의에 근접해 있다라는 정도 표현했고요. 연준이 조금 더 잘했으면 지금 이미 주식가는 25% 올라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정도 얘기. 그리고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은 금리는 빨리 올리더니 또 내릴 때는 또 너무 천천히 했는데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거 갖고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오늘 혼조권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보다는 주시장이 지금 숨가쁘게 달려온 것에 대한 나름의 숨고르기 시장이 한 2, 3일째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어저께는 다우지수만이 소폭 올라갔지만 오늘은 다우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완전 제로로 소수점 두 자리까지 제로가 됐고요. S&P 500은 오늘로써 연초 이후 20번째 사상 최고가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15번째 사상 최고가로 마감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강한 흐름이 뭐 많건 적건 간에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숨고르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그 페이즈 1, 그러니까 1단계의 합의에 근접했다는 것에 따라서 얼마만큼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는 거죠. TD 어메리트레이드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팔려는 사람의 금 심리가 좀 줄어들어 있다. 우리를 보면 매도 심리가 줄어들어 있다거나 좀 팔 마음이 없다. 아니면 팔 물량이 적다. 뭐 이런 표현으로 다양한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역 협상의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물론 단계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 확인될지 모르겠지만 무역 협상에 대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겠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이번에 3분기가 보통 3대 어떤 실적 집계 기간이라는데 세 군데 모두 지금 마이너스 한 1.0% 정도 재선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거조차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그나마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실적 괜찮다는 얘기.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보통 3주차 정도에 있거든요. 12월 한 23, 4일 정도에 있는데 이제 정확히 보면 네 번째 금요일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29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말에 딱 시작하기 때문에 연말 쇼핑 시즌이 보통 해보다 한 짧게는 한 3, 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가 좀 낮아져 있지만 그래도 한 4% 정도 쇼핑 시즌이 괜찮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장이 계속 될 거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에요. 말씀드렸던 대로 RBC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온전히 지금 시장에 반영돼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실적 자체가 올해 작년 대비 결국은 플러스 1, 2%고 내년도에 물론 10% 정도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은 너무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런 주장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 팽팽히 다시 맞서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좀 숨고르기라고 보셔야 되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월간으로 기관 투자가 전 세계 기관 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공식적인 서베이가 되겠는데요. 대상은 전 세계 7천억 달러 자금을 운영하는 230여 명한테 물어보는 건데요. 지난달에 현금 비중이 전달에 비해서 0.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 최대폭 감소인데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 참고 참았던 어떤 현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소위 주식이 없어서 느끼는 공포. 영어로 FOMO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주식이 없어서 주식이 올라갈 때 내가 지금 미스돼 있어, 빠져 있어도 느끼는 공포가 지금 시장의 하나의 축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아침에 제가 지나가는 뉴스는 또 UBS에서는 내년에 증시 뭐 급락을 예상한다고 해서 봤더니만 이것도 이제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만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현금을 좀 가지려는 생각들도 있다. 의견은 뭐나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네. 그 얘기도 있었네요. 예, 특징주 좀 봐주십시오. 네. 하기 전에 UBS 얘기 잠깐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던 네. 고액 자산가가 네. 이제 설문조사한 건데요. 이들의 주식 비중이 과거 평균이 한 60% 정도가 주식으로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현금이 많이 필요한 분들보다 좀 현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60% 정도 있거든요. 보통 미국에서는 40, 50 정도가 평균을 얘기하는데 60%가 건데 지금은 조사해 보니까 44%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식이. 그러니까, 적네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평균 대비 한 20, 80%밖에 주식을 안 갖고 있고 그분들의 상당 부분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싸게 좋은 주식 보면 그 앵커께서도 매번 말씀하지 않으니까 환율적인 가격에 저평가된 걸 찾는데 그게 찾기 않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좀 별로 안 갖고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그분들은 불안을 느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특징주를 바로 들어가면 오늘부터 드디어 말도 많던 디즈니 플러스가 시작되면서요. 한 1.3% 정도 올라갔습니다.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오늘 다시 한 0.7% 정도 하락했고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페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순차적으로 나라도 확산할 텐데 간편 결제를 페이스북 통해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돈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 우리로 보면 카카오페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MD라고 아실 것 같습니다. AMD는 S&P 500개 기업 중에서 오늘로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연초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주식 78%까지 올라갔습니다. 연초 대비요. 참고로 S&P 500이 24% 올라갈 때 3배 가까이 더 올라갔는데요. 오늘은 텐센트라고 아실 텐데 텐센트의 클라우드 시스템의 주요 칩 공급자로 오늘 결정됐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특징주 봤고요. 특징주 가운데서 또 국내 증시 연관 지을 기업은 어디 있을까요? 네, 타이슨 푸드라는 회사 뭐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쉽게 해서 6개공이라고 하나요? 6개공의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미국 회사지만 뭐 전 세계 공장이 있고요. 전 세계에서 납품합니다. 쉽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가끔 마트에 가서 보면 치킨이나 이렇게 사면 뒤에 딱 보면 뭐 수입 뭐 미국이 됐건 뭐 브라질 됐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제품 공급자는 타이슨 푸드라고 많이 써 있는 바로 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예.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특히 소위 보면 이제 대체 식품, 대체 고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업이 대체 치킨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대체 너깃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한 분기 만에 지금 판매점이 2배로 늘어났고 아주 수요가 좋다라는 얘기하면서요. 실적이 좋았고요. 또 돼지열병 이제 뭐 아시아 일반 우리 다 아실 텐데 그러면서 돼지고기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쪽에 많이 늘은 거로 나타났고 또 멕시코에서도 많이 늘어났다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7%나 올라가면서 특징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적이 좋아서 결국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관련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올라가는 바로 이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림인데요. 하림이 보면 이제 주가가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급등했다 보면 지나고 나면 제자리 전형적인 테마스처럼 움직이는데요. 이런 거 약간의 차이.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여전히 뭐 답은 분명하죠. 기술적 매매 정도만 국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흐름 뉴욕 앤 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